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천간을 이루고 있는 10개의 기호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지지와 함께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호들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좀 우리가 사주팔자를 해석한다, 즉 풀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간과 지지, 즉 간지를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건데요. 공부를 하면서 사주팔자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런 공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사주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천간과 지지에 그 모두 22개의 기호가 나오는데요. 이 기호들 가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의미라고 할까요? 또 거기에 좀 얽힌 여러 가지 문화사적인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지 사주팔자를 좀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간을 이루고 있는 이제 첫 번째 기호 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모두 10개의 글자에서 바로 첫 번째 천간이 갑입니다. 갑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있냐면 갑질을 한다. 이런 말이 이제 요즘도 유행하고 있잖아요. 왜 갑질을 합니까? 바로 이제 천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런 글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상징하는 의미로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자의 모양, 이 자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자의 자형 같은 경우는 그 원형이 나오는 옛날에 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각골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그 금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금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 시대의 청동기에 이렇게 새겨진 그런 글자고 역시 한자의 원형이 잘 나타났다라고 해서 많이 좀 연구되고 있는 그런 글이고요. 이 마지막 이제 소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시키고 나서 자기네들의 글자를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정리한 글자입니다. 대체로 이 세 개의 글자들이 이 한자의 원형들을 이해하는데 참고하는 그런 글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의 원형은 지금 한자의 열십자와 같은 이런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에서 연유된 거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당시에 입었던 갑옷의 무늬, 갑옷에 보면 이제 그 미늘이라고 해가지고 붙이는 네모난 조각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조각들 사이사이에 보면은 십자라고 하는 모양이 나오죠. 이제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뒤에 가서는 이 좀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위에 보면 이게 밭전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는 뭔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밭에 뿌리를 내리면서 싹이 돋는 모양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런 그 갑이라고 하는 글자의 이 좀 자의, 즉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한자의 우편을 찾아보면 갑옷,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형과 좀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천간이다, 갑옷이다, 그리고 뭔가 좀 딱딱한 거, 거북의 등이라든지 조개 껍질, 씨의 껍질, 즉 씨를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단단한 껍질이요. 이런 것들이 다 갑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는가라고 하면요. 여기서도 고전을 좀 끄집어 와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설문해자와 연해자평이라고 하는 이 두 고전입니다. 이 뭐 설문해자 같은 경우는 명리학 고전이 아니라 그냥 자체로 이 좀 한자의 뭐 초기 오편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무가 껍질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연해자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리학의 이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글이죠. 이제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것은 탁, 즉 연다는 말이다. 만물이 껍질이 터져 나오는 모양이다라고 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갑의 음양오행. 이미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본 거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제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볼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측면에서는 양의 구간에 있는 글자이다. 공간의 측면에서는 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체는 뭐냐? 주로 공간의 측면에서 물상의 형태를 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갑은 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행은 목에 속한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목이다. 앞으로는 갑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갑목의 운동성은 이제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글자의 모양, 뜻, 그리고 이제 음양 오행을 했는데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물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운동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앞에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갑목의 운동성을 정리해 보면
강한 음기를 뚫고 일직선으로 솟아오르는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운동성을 표현하는 모양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거는 바로 곧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간목의 모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와 이제 비슷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하면 나아간다는 진이나 오른다는 승, 그리고 대장을 뜻하는 장, 높다, 시작, 머리 이런 글자들이 다 간목과 연관된 글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간목의 이제 구체적인 시공간적인 모양들,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얘기할 때 초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양 오행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봄의 계절을 나타내는 오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건 목에 속하는 오행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천간에서는 목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을목 해서 두 개씩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봄이라고 하는 계절도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간목은 아무래도 앞서 있는 봄이기 때문에 초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하루를 또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간목은 언제냐? 새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방향으로는 목의 방향은 동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갑과 을이 나뉘어지니까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인데 어느 쪽의 동쪽이냐? 북쪽에 가까운 동쪽이다. 그래서 북동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 색에서도 이 목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하지만 갑은 앞에 있는 색깔이고 뭔가 좀 겨울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암록색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의 어떤 인생과 관련해서도 간목이 어느 시기에 해당될까 하면 유아기 때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에서는 이 간목의 수는 3이다. 간목의 구체적인 물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나머지 기호들을 얘기하면서도 이 물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제가 좀 할 텐데요. 미리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천간과 지지의 물상들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고전도 그렇고 현대의 많은 명리학자들이 간목은 이거다라고 정리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물상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그 이유, 그 원리, 그 의미 이런 거를 좀 스스로 고민하면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주관적인 어떤 이런 의견도 많이 좀 개입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는 배격하고 주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간목 그러면은 대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림목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큰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나누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자연물, 인공물, 또 상징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태초에 인간이 어떤 이 문명을 만들기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어떤 자연의 여러 사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먼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기호의 물상을 고민해 보고요. 인공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문명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낸 여러 가지 또 사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마지막 하나는 그와 관련된 어떤 상징들, 의미들로 나누어서 앞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자연물 그러면 간목은 보통 소나무나 잣나무 같이 쭉쭉 커나가는 큰 나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 나무들이 울창한 어떤 산림, 숲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간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인공물은 뭐냐라고 하면, 보통 집을 지을 때 뭐를 제일 먼저 세우죠? 기둥을 세우죠? 대들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대들보, 탑 같은 거. 이 탑도 뭐 이렇게 옛날에 사찰에 있는 어떤 석탑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송전탑 같은 거, 높이 솟아오는 건축물, 내지는 큰 빌딩 이런 것도 다 간목의 물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목의 상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지도자. 왜냐하면 이건 나서는 거니까, 높은 거니까. 그래서 지도자, 또 권력자, 책임자,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어떤 공공기관 이런 것도 다 간목의 물상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전에는요, 간목에 대해서 물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저서를 얘기할 텐데, 하나는 이 삼병통해라고 하는 책인데요. 명나라 때 만민영이라고 하는 선생이 쓴 명략의 이제 그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3대 고전, 5대 고전 할 때 그런 고전 중에 하나고,
영리학에 이제 여러 신살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런 신살의 어떤 백과사전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서 이 천간의 10개의 기호들에 대해서 천문, 즉 어떤 자연 현상으로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상당히 좀 고민해 볼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명리탐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청나라 후반대, 그리고 민국 초반대에 살았던 원수선이라고 하는 선생이 쓴 책인데요. 개의식렬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거기서 천간의 기호들마다 동물들을 다 배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의 동물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좌는 쥐고 이렇게. 근데 천간도 동물에 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역시 천간의 기호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삼명통의 천문에서 우레라고 얘기합니다. 벼락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렁찬 소리를 내는 이런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명리탐험에서 동물로 얘기하는 것은 여우입니다. 사실 이제 명리탐험에서 얘기하는 이 천간의 동물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좀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고민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일찍부터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자립심이 강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자의 기질이 있는 그런 이제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꾀도 많고 영리한 동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기호를 여우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목의 성질에 그러한 기질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천간의 기호들은 또 사람의 또 몸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오장육부, 그리고 이제 여러 신체 기관에도 배속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오행을 공부할 때도 오행과 인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역시 이게 좀 구체화 되겠죠. 나중에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천간의 합과 충 이런 것들이 다 구체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람의 몸과 천간의 기호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인체를 보면요, 이 장기에는 오장과 육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몸의 장기 중에서 양에 해당하는 천간들은요, 부에 해당하고요, 음의 천간들이 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그 간목은요, 목이니까 목의 오행의 그 장기는 간과 담이다. 그런데 갑은 양이기 때문에 담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의 기관에서는요, 갑이라고 하는 건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이 부분이 어딘가요? 머리죠. 그래서 갑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목의 심리, 사람의 몸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간목의 이제 심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대표적인 키워드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하면서 말씀드리면요.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기호이다. 그리고 솟는 운동성이다. 이런 거로부터 그 심리를 도출해 보면 강한 자존심과 자기중심성, 내지는 자주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심리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목을 큰 나무, 즉 소나무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거침없이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들은 잘 나섭니다.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많은 분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간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책임감이 강한 어떤 장자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라든지 보수의 기질들이 좀 많고요. 하지만 지나친 명예욕과 승부욕, 경쟁심 때문에 좀 구설에도 휘말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주로 이 계획하거나 좀 생각하고 좀 기획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합니다. 근데 그런 걸 잘한다는 건 뭐예요? 반대의 측면, 즉 마무리 짓는 이런 모양들은 약하다. 이상은 높지만 현실성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갑의 오상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기 때문에 어질고 선량한 이런 성품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목의 이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면 과시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시무종, 시작은 있지만 끝이 분명하지 못한,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과 또 이제 그에 상응하는 독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간목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간목의 키워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간목의 일간인 유명인들이 누구인가를 한두 명만 말씀드리면, 삼성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은 탤런트 송혜교 씨,
이 간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간목의 여러 어떤 이 성질, 기질 뭐 이런 것과 두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이런 좀 이미지가 꼭 일치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왕초보 교실과 또 그 중국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일간 하나만 가지고, 즉 천간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둘러싼 나머지 이제 환경들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받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분들에게도 그러한 기질들이 다 숨어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과연 그 많은 천간에서 어떤 이제 그 기호에 해당할까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만세력이라고 하는 이 어플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주를 넣어서 거기에 나오는 일간의 자리, 즉 태어난 날의 이 천간의 자리의 기호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렇게 좀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천간의 기호 간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을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